안녕하세요. 네, 부평 시사중국어학원 HSK 6급 강사 이동욱입니다. 5월 HSK 6급 시험을 맞아서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6급 독해 제 3부분 푸는 요령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6급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시험 치고 나왔더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장 시간은 특별히 더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똑같은데 우리의 체감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문제를 여유를 가지고 풀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6급 문제를 푸실 때 일단 많은 학생들이 주눅을 들어요. 일단 5급과 달리 지문이 아주 길고요. 난해한 단어들이 많고 또 보기도 길죠. 거기다가 시간은 또 엄청 빨리 갑니다. 째깍째깍 빨리 가다 보니까 이 내 본연의 실력이 발휘가 잘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를 다 못 풀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막 지문 3개, 4개를 통째로 찍어버리는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가 말이 좋아 지문 3개죠. 문제는 무려 12문제나 됩니다. 그러면 총 50문제 중에 내가 10문제 이상을 찍었다는 말은 고득점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말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을 요약을 해보면 이 학생은 문제의 틀을 보지 못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실 때는 내가 독해하는 실력이 중국인만큼 빠르다 만약에 그러면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요령껏 문제를 좀 푸셔야 되겠는데 자, 독해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제 3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부분 풀이 요령입니다. 6급 독해 제 3부분은 독해 3급, HSK 3, 4, 5급에서는 보지 못했던 유형인데요. 새로운 유형이니만큼 요령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첫째, 보기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있습니다. A, B, C, D, E 5개의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떤 학생은 막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 보고 있던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보기 A, B, C, D를 빨리 읽어보시고 첫째, 어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어는 주술목, 구조의 언어입니다. 어떤 문장도 이 구조에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 B, C, D 보기를 봤는데 보기 A가요.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그 A 문장에 해당되는 보기의 주어는 이게 어떤 문제의 정답일지 모르지만 그 괄호 앞에 보기 A에 대한 주어가 반드시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명사는 없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또는 어떤 지역을 소개할 때 어떤 물건을 소개할 때 타가 어떻다, 나거 이런 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언급을 해주고요. 저 지역이 어느 곳이다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명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인데 보기를 보니까 쩌나 나와 같은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또는 탐언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명사가 칭하는 게 무엇인지 괄호 앞뒤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 3부분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전부 명탐정 코난이 돼서 단서를 찾는 연습만 잘 해주셔도 생각보다 문제가 잘 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접속사의 호응관계. 우리 중국어 예전부터요. 수이란, 딴시, 진료, 잘, 인웨이, 스웨이 이러한 호응관계들 이미 3급, 4급, 5급 때 많은 정리를 해 두셨을 텐데요. 보기를 보니까 수이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수이란 거 호응할 수 있는 단어가 괄호 뒤에 나와 있겠죠. 거실이라든지 취해라든지 또는 라널 같은 그러나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반드시 호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 푸는 아주 중요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본문 괄호 앞, 뒤 문장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고 있지 마시라는 뜻과도 같은데 이 제3부분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한 문제만 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문제를 틀리게 되면 연쇄 반응이 나오게 되죠. 2문제 틀리게 되고 3문제도 틀리게 되고. 그런데요, 이 푸는 학생들을 보면은 약간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A냐 B냐 사이에서 살짝 헷갈립니다. 그런데 내 느낌에 B 같아요.
그래서 B로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괄호는 A 같은데 A를 넣어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게 B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A겠거니 나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야. 예, 객관성이나 이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감성에 의지해서 시험을 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통해서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예, 일단 글자부터가 자꾸 보기 힘들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기를 먼저 보셔야 하는데 자, A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지실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설령 우리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으로 미래를 가정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B를 보시게 되면요. 或的戏女不是一件很容易的事情. 예, 이건 뭐 해석하기 쉽네요. 그죠? 예, 신용을 얻기란 쉽지가 않다라고 나와 있고요. C 보시면 또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우룬이라는 접속사. 예전에 우리 우룬이라는 단어 배울 때 뒷문장에는 대체로 또라는 부사가 와서 호응을 한다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D 보시면 行动力会带来新的利益라고 신더 신유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새로운 신용을 가져다 준다. 예, 행동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보시게 되면 请试着客观地重新认识自己平时的行为. 예, 조금 보기가 길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전혀 본문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여기에 괄호가 나와 있네요. 괄호 앞, 뒤 내용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괄호 앞을 보게 되시면 이거른이라고 주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주어 다음에 바로 괄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국어는 말씀드린 대로 구조의 언어입니다. 주어가 나왔으니 여기에는 반드시 서술어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런데 보기를 쭉 봤을 때 여기만 가지고는 이거런이란 단서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섣불리 A, B, C, D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뒷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 자, 处于什么样的地位라고 나왔고요. 그 뒷문장 보니까 또라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는 여기 있는 접속사 중에 시, 우룬이라는 접속사와 서로 사이가 좋죠. 예,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단어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여기는 정답이 C겠구나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우룬 뒤에 보시게 되면 용요라는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예, 이 접속사가 사용된 C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어가 어디 갔습니까? 주어는 이 괄호 앞에 나와 있었던 이거런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어는 이거런, 동사는 영여. 예, 이 구조만 알아도 또 우른 또라는 호응 관계만 알아도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있겠죠. 이 문제 하나 푸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첫째 줄은 뭐가 나왔는지 아직 우리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풀립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 72번 보시게 되면 72번은 위치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괄호 앞에는 有紧密联系的话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 내용을 띄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연계가 있다는 말인지 쉽게 판단이 잘 서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뒷내용 보니까요. 这很重要라고 나왔습니다. 대명사 这가 나왔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HSK 시험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서 언급한 저는 당연히 좋은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C는 71번 정답이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예, 보기 2를 보시게 되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평상시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 인식하고 있으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대체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뒤에 또 비루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네, 72번은 정답이 E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남아있는 73번, 74번,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73번은 괄호가 보시게 되면 이제 뒷문장이 또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죠. 人们也只会说一句他又迟到了. 예, 그가 또 지각했다라는 표현이 뒷문장에 나왔고요. 앞에 보시게 되면 如果你是个平时经常迟到的人. 앞 뒷 문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예, 앞에 如果라고 했어요.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예, 그러면 실제 발생한 일은 아니라는 말과도 같죠. 예,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지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뒷내용을 보니까 얘 또 늦었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약간은 맞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앞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보기가 바로 뭘까요? A가 되겠죠. 即使是真的因为发生事情而迟到. 앞은 가정의 如果가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에는 真的라는 말로 대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름으로써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게 되죠. 자, 남아있는 74번과 5번 괄호를 한번 보실까요? 자, 74번은 뒤에 딴이라고 나왔어요. 딴이란 건 뭔가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란 말이죠. 그럼 딴 뒷내용을 좀 보셔야겠는데, 자, 失掉信心却非常容易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용을 잃는 것은 매우 쉽다라는 게 앞 내용의 반전의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앞 내용은 신용을 얻기란 매우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74번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하나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거 D밖에 없는데, 자, D 다시 한번 보시죠. 行动力会带来新的信誉라고 했어요. 내 행동이 새로운 신용을 가져다 준다라는 표현인데 이 문장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면 맞을까요? 그러면 이 75번 앞 내용을 좀 보셔야겠죠. 자, 여기부터 보시죠. 마지막 문장. 一旦意识到有不足的地方,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 需要马上改正. 바로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나의 이러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신용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괄호 앞 문장은 75번 정답의 일종의 이제 전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문제 정답을 다시 한번 보자면 71번은 C, 72번은 A, 73번은 72번이 E, 73번은 A, 74번은 B. 마지막 문제는 D가 되겠습니다. 무슨 신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죠?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모든 게 정답이 한눈에 들어오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평소에 보기를 읽으실 때 구조부터 보는 연습,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호응 관계들 정리하시고, 괄호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괄호가 문장의 끝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독해 제3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3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지문 하나 내지 두 개만 푸시면서 내가 이 문제를 다 푸는데 2분, 3분도 좋고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여기서 단축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1부분 그리고 2부분 장문 독해에서 그만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만한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3부분에서마저 끌려가게 된다면 앞에 그 학생처럼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한 분도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다 못 푸는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독해 제3부분 살펴보셨는데요. 이 요령을 토대로 시간도 단축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실력도 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